SKC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트랙으로 분석하고 상품 손익분기점, 매출액 예측을 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매출은 21.6%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32.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회전율 1.1회전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SKC에 대한 주석을 보면은 주로 자회사, 손자회사 포함의 주식 및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 및 관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로 확정이 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스루프 손익 분석의 의의는 크지 않으나 회계 투명성 여부는 추적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공시를 한 내용을 보면은 SKC PU코어 이어 엠펄스 사업부 매각 4천억 규모라고, 본 공시는 2023년 7월 10일 한국경제TV에 보도된 SKC PU코어 이어 엠펄스 사업부 매각 4천억 규모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SK 엠펄스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앤컴퍼니와 이행 강제성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파인 세라믹스 사업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확정이 되면은 재공시를 하겠다는 얘기고 1개월 내에 재공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공시 책임자는 경영지원 부분장 최도환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C가 지주회사화 됐는데 중간 지주회사가 되겠죠. 그 위에 또 SK가 있으니까 종속기업의 그 금액이 2조 1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하고 동일한 금액인데 SK텔레시스를 SK 엠펄스가 흡수 합병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1분기 중에. 나머지는 금액이 그래서 동일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그 매출이 747억 원인데 전년보다 21.6% 줄었고요. 상품이 25.7%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상승했다는 얘기고, 매출 그래서 총이익이 22.8%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매출액에 비해서 매출 원가는 매우 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96.2%나 되거든요.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판매관리비가 갑자기 늘어났죠. 전년도는 아닌데,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593억으로서 전년도 영업이익보다 32.9%가 감소한 거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갑자기 증가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그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매출액의 그 747억 원의 그 구성 내역을 보면은 상품 및 기타 매출액이 43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가 배당 수익이 되겠어요. 배당 수익 자체가 내려가 가지고 매출액이 내려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기 이전 지주사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기타 수익으로 분류되었던 배당금 수익을 영업수익으로 분류 변경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수익이란 게 대부분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1분기에 발생하므로 나머지 3분기는 상품 매출 등으로만 구성될 것이므로 매출 예측을 한다 한들에도 큰 의미는 없어서 나중에 상품만 변동이 된다고 봤을 때 나머지 그 상품 및 기타 매출만 변동이 된다고 보고 배당금 수익은 그냥 고정적이다. 중간 배당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한번 예측을 좀 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스르프 회계상으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라고 보면 되는데 52.4%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봐가지고는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장 운영비가 238.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판매 관리비의 증가가 이제 그 핵심 원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TO의 생산성이라는 게 뭐 무지막지하게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590억 원으로서 원가액의 영업이익보다 2억 800만 원 적은 수치인데 그나마 이제 이것이 상품이 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상품 매출 및 손익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금 수익을 제외하고 분석해야 하나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매출이 감소함에도 상품 재고가 증가했다는 것이 문제일 것으로 그렇게 분석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작년도 1분기까지 제품, 반제품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이 물적 분할이라든가 분할을 해가지고 또 매각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이제 주정이 됐는데 5억 2,400만 원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뭐 한 2억 원 정도 그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주사가 되기 위해 사업 부문들을 전기에 매각했다. 합병 및 분할이 잦은 기업일수록 재고 흐름에 의거 인수 재고 및 인도 재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 물적 분할 재고의 연결고리가 불투명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재고 흐름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듯이 입고 출고 이런 것도 좀 알려줘야 되고 올해는 그 평가 손실 작업이 없어요. 상품에는. 그런데 이제 그 타계정 대체라고 제가 항목을 넣어놓은 것은 이것이 여기에다가 합병 및 그 분할할 때에 그 인수되거나 인도되는 재고들을 표기해 가지고 그렇게 기말 재고를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이 출고 금액으로 매출원가를 산출해야 될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A, B는 제가 역으로 맞춰준 수치가 되겠어요. 이 MC라는 게 상품 매출원가로 얘기됐는데 이게 45.9%고요. 상품의 변동액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게 그 플러스 109억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운영 비용이 이제 238.6%나 증가했고, 이 운영 비용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이제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 가공비가 그 40%로 갑자기 올랐습니다. 상품 및 기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가공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 비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로 봐서라도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의 문제가 되는데 물리적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총 제조 비용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이 그 총 제조 비용은 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해서 산출하는데 분명히 물적 분할 재고에 어떤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매출원가를 표시한 금액은 맞힐지 모르지만 그 흐름이 불분명합니다. 그거를 글자로 정리를 해본 것을 말씀드리면은 전분기 매출원가 중 상품 매출원가 추적상 불합리하게도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마이너스 제조 비용이 나왔다. 재고자산 출고 중 분명 물적 분할액이 식별되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재고자산 기말 재고액만 증감액을 가지고 산출한 것은 그 오류를 내게끔 분석을 하게끔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잠깐 2022년도 1분기는 좀 불투명하다 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제가 역으로 맞춘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맞는데 물적 분할 재고가 무려 1219억 원이나 있습니다. 이것의 행방이 추적이 말끔하지 못하다는 게 좀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29억 원이 나갔는데 직원 수는 또 그 727명에서 173명으로 줄었어요. 물적 분할로 인해서 빠졌겠죠. 그래서 그 연봉 6,80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도는 이게 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770만 원이라는 거. 제 생각에는 직원 수도 직원 수 공시한 금액 인원 수가 이게 신뢰성이 좀 가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네요. 그리고 지급 수수료율이 크게 증가한 거.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는 그 인건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경비들이 증가한 거 이런 것들 외에는 근데 뭐 때문에 지급 수수료들이 갑자기 이렇게 1000%나 올라갔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경영지표를 모아보면은 상품 회전율이 1.1 회전이고 전년도는 거의 회전을 못했습니다. 수르픈율은 올라가고요. 어쨌든 상품 회전율이 상승하고 수르픈율도 상승을 했으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이러면은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상품 매입 가격은 하락했을 것이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만이 이게 모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비중이 작아 출원의 의의는 좀 퇴색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은 그 회전율은 그 매출원가가 주로 상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의미는 있을 거고요. 수르픈율은 이제 배당금 수익까지 포함한 거니까 이게 좀 비교의 의미가 좀 퇴색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율을 보면은 전년도 1분기에 40.3%인데 32.7%로 크게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적 분할한 다음에 매각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자회사인지 지금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그 부채 비율을 내리는데도 목적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투하자본 이익률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면은 2023년도 1분기에는 상품뿐이 없는데 또 공시는 또 원재료 가격 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 부문이 한 세 가지로. 요게 이제 그 케미칼 그 석유화학 부분이고 요거는 뭐 동하고 PI 필름 등 CMP 패드 원재료 일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게 가중 평균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상품으로 매입을 하는 게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기가 어렵고요. 상품 매입 가격이라고 좀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런 용어들을 그 메뉴상으로는 금감원의 공식 메뉴는 원재료 가격 추이지만은 상품만 한다면은 자기네들이 상품으로 그 의미를 인식을 해서 상품 매입 가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론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연결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가중 평균으로 8.8%가 내려갔으니까 상품도 뭔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 포함해 가지고 그 배당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1분기 실적 48억 6,300만 원은 상품 매출 및 기타 매출 요거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로 했을 때 적자거든요. 적자기 때문에 이거를 그 손익분기점으로 하면은 한 그 640억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경우에 그 한 8억 8천만 원 정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 상품 재고가 25% 증가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고요. 상품 재고가 또 25% 준다 그러면은 640억의 매출을 하더라도 한 5억 원가량 또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품 매출만 변동을 한다는 보는 가정을 하고서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의미가 있을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올해 그 매출액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루퍼 상으로 전망을 해보면은 한 620억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경우에도 결국은 적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스루퍼 상으로는 그 재고 회전율을 6회전, 그러니까 뭐 35.4%나 증분시키는 건데, 이게 그만큼 가능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요거를 그 납품 단가라고 보면은 원가 회계 기준으로는 64,000원 나오는데, 스루퍼 회계 기준은 62,000원에 그 판매를 해도 된다. 2,000원 싸게. 그러면은 더 많이 판매를 해가지고 620억까지, 아니 620원이 아니고 839억까지 매출을 늘려야만 27억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그 예측은 이 4분면 정리한 거에서 상품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스루프 퇴계는 판매가가 낮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0만 3,7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15,200원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무려 191%나 높은 수준입니다. SK가 40.6%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8.2%, 그리고 외국인이 11.68%를 가지고 있는데 JP 모건이 눈에 띕니다. 이 이상 SKC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주회사는 제가 이 제조업인 줄 알고 분석을 한 건데, 올해 작년 거의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올해 지주회사화 됐다. 이렇게 돼서 향후 SKC의 이 스루퍼 분석은 좀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에 대상으로는 뭐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지주회사 하면서 물적 분할, 그 다음에 합병 뭐 이런 거 있을 때 재고자산의 회계 투명성이 흐름으로써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